안녕하세요. 저는 연애에 대해서 이상한 취미를 가진 여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나쁜 짓인데다가 바람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지만 전 스스로를 이상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취미는 남자를 사귈 때 한 명보다는 꼭 두 명을 동시에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귀고 있어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서 두 명을 동시에 사귀면 이상하게 짜릿하면서도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제가 20대 초반쯤에 사귀었던 1호이고 저희들은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호남형 스타일인데다가 공대 전작과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여 주식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잘 벌고 회사 선배들 사이에서 이쁘다고 소문이 났었는지 자꾸 대시하며 밥 한번 사주겠다는 남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회사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1호에게 이런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지켜주라고 하면 질투하는 1호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1년 정도 사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호는 제가 워낙 이쁘고 회사에서도 찝쩍대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문자와 전화를 해댔고 저를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구속받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1호의 구속 때문에 서서히 질려갈 때쯤 친구들과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술을 마시며 음악에 취해 재미있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이 합석해서 같이 재미있게 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려고 왔으니 당연히 좋다고 하며 합석을 했고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합석했던 남자들 중 제법 미남이면서 여자에게 매너가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저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이호라고 하며 소개해 주었고 저와 동갑이어서인지 말도 잘 통하고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에 조금 취해 있었지만 그래도 한껏 들떠서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호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군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척척 잘 불러주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남자는 처음 봐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 꽤나 알아주는 부잣집이었고 지갑은 뮤지컬 배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인 1호와 클럽에서 만난 2호와의 더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짜릿한 느낌인데다가 행복한 느낌도 두 배인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명의 남자와 연애를 하는 도중 1호는 아무래도 제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어서인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너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만날 때마다 핸드폰도 잘 안 보던 애가, 핸드폰에 금이라도 바른 것 마냥 맨날 쳐다보고 있고, 아니, 어디 여행 가자는 말에 입에 달고 다니던 애가,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약속 있다고 바쁘다고만 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놈이라도 만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았어? 한 보름 전쯤에 클럽 가서 괜찮은 사람 한 명 만났는데 느낌이 좋더라고. 그래서 만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굳이 숨기면서 매일 두려움에 떨어가며 연애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보단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말해줬는데 이로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때 이로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쳤지만 이로는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겨우 다른 곳으로 숨었고 이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호는 전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고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질투심에 폭발한 이로는 너무 무서웠고 한동안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는 저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자기가 미쳤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호와 만나도 되지만 자기에게 더 사랑을 주고 결혼은 꼭 자기와 해달라며 다시 만나자고 빌더군요. 저도 2호보다는 1호가 더 호감이 갔고 사랑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말해주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와의 연애를 2년 정도를 했고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어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연애는 두 사람하고 할 수 있어도 결혼은 두 사람하고는 할 수 없으니 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골머리를 앓던 중 1호가 식구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꼭 다시 돌아와서 프로포즈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다려줄 테니 걱정 말고 몸 건강히 돌아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1호는 저에게 일편단심이었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아 프로포즈하면 받아줄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착을 해야겠다 싶어 국제전화로 전화도 자주 주고받고 연락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점점 멀어져만 갔고 연락도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호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확실히 한 명하고만 연애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서인지 자주 싸우게 되더군요. 또다시 친구들과 클럽을 향했고 오랜만에 간 클럽은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신나게 술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기고 있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던 한 남자한테 눈길이 갔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제가 있는 테이블 쪽을 보더니 다가와서는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그 남자친구들과 제 친구들은 합석해서 자연스레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동갑이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기 이름을 3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키는 185 정도 돼 보였고 체구 또한 단단해 보여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헌팅이 성공적이어서인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를 가자고 해서 그곳에서 양주를 연거푸 마셔가며 기분 좋게 취해갔습니다. 그렇게 3호와 저는 3차로 호텔로 향했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속궁합도 저와 너무 잘 맞아서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 잊게 되더군요. 드디어 제가 원했던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2호하고는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남자를 바라보고 연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해준 남자이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2호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2호는 며칠 동안 울고불고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남자도 만나고 자기도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애절하게 말하는 2호를 보니 가슴이 아파하고 우선은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할 테니 자주 못 만나더라도 이해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2호는 고맙다며 지금보다 더 잘해줄 테니 결혼은 꼭 자기와 해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조금 뜨끔했지만 그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알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3호는 자기 집에서 결혼하라고 너무 성화여서 저만 괜찮다면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2호가 생각났지만 어차피 결혼은 3호랑 할 예정이었으니 3호에게 주말에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3호가 결혼을 전제로 인사드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와도 되냐고 여쭤보니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니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호가 오기로 한 주말 아침 집에서는 사익감이 온다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고 3호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3호는 따님을 주신다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웃으시며 그 말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일주일 뒤 3호 집을 방문해서 3호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집 식구들 모두 저를 마음에 들어해 주셨고 속전속결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호에게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오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아, 이제 내년 가을쯤에 사모랑 결혼할 텐데 이호한테는 언제 헤어지자고 말하지?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말할 타이밍은 계속 놓치고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이 그 봐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응? 매번 남자 바뀌고 2명씩 꼬박꼬박 사귀더니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났어.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클럽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실컷 놀고 내일 이호한테 헤어지자고 눈 딱 감고 말해버려. 이후 성격에 죽이네 살리네는 못할 것이고 저번처럼 울고불고 매달리겠지. 그냥 네가 매몰차게 연락하지 말고 놔둬. 그럼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이런 무거운 얘기 그만하고 빨리 실행에 옮기자. 클럽으로 고고 하며 저를 클럽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까운 클럽은 너무 많이 가봤으니 다른 지역 클럽으로 가자며 부산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오랜만에 간 클럽은 역시나 즐거웠습니다. 곧 결혼할 거니 부킹이나 원나잇은 안 하리라 생각하고 춤추며 놀고 있었는데 저쪽 구석에 눈에 익숙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껴안다시피 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호더군요. 이호는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귄다고 했지만 수많은 여자가 있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호에게 다가가 이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호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야, 너도 남자 2명이랑 사귀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너만 그러라는 법 있어? 너 진짜 웃긴 여자다.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 같아서 한번 만나줬더니 이제 나도 더 이상 착한 남자 행세는 짜증나서 못해주겠다. 라며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그 여자가 나가버렸습니다. 이호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차피 이호와는 끝낼 생각이었고 마지막으로 춤추러 왔으니 춤만 추고 놀다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제 옆에 언제 다가왔는지 잘생긴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안겨 춤도 추고 술을 마셨습니다. 마셔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신없이 마시고 클럽을 어찌 나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눈을 떠보니 호텔 침실이었고 숙취에 머리 아파하고 있었을 때쯤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있더군요. 그 남자가 써놓은 듯한데 다른 말은 안 적어져 있었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냈고 그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같이 점심 먹자는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사오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무역회사 대표라며 명함을 건네주는 겁니다. 명함도 보고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미남은 아닌데 호남형에 가깝더군요. 부끄럽네요. 제가 원래 술에 취한 여자와 원나잇 해본 적도 없고 잠자리를 가졌다 해도 전화번호를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외식하고 뒤풀이 하러 갔는데 아가씨를 본 순간 너무 예쁜 데다가 이상형이어서 저도 모르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저와 계속 만나주시길 원해서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산 쪽 지리는 잘 모를 테니 바람도 쐴 겸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해주었고 사오와 저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사오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깊어졌고 사오 몰래 사모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남자에 미친 여자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2명의 남자와의 연애는
마약같이 도저히 끊기가 힘들었습니다. 3호와 4호 사이에서 연애와 결혼 준비를 오고 가고 있을 때쯤 4호가 서로 나이도 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 결혼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와서 4호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 사실은 3호라는 남자와 결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머리도 식힐 겸 우연히 클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를 만나게 되었어. 잠깐 만나다 말려고 했는데 3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미 나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다 드린 상태고 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 쓰러지게 되고 집은 난리가 날 거야. 처음 연애할 때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정말 나 나쁜 년인 거 아는데 진짜 미안해. 나 그래도 자기 만나면서 장난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었고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어. 진짜 미안해. 라고 말을 하였고 사오는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했고 저는 사오를 빨리 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사모와의 결혼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모 친척들 모임이 있으니 같이 가서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꾸미고 갔습니다. 큰 펜션으로 가니 다른 친척분들은 다 모여서 이미 술을 한 잔씩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와 저는 친척분들에게 가서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헤어진 사오였습니다. 사오도 저를 보고 흠칫 놀래더니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나누고 사모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말한 뒤 사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오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 사모네는 외갓집 쪽 형님이니 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너무 밝히니까 하늘에서 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사오는 저와 있었던 일들을 사모에게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차피 조만간 외국 지사로 나갈 예정이니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사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고 잊지 못할 사랑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가슴 아파하며 오는 이 남자를 보니 너무나 미안하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오에게 키스를 냈고 결혼할 남자와 친척들이 모여있는 펜션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오는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사모와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속이 안 좋았고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를 가니 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4호의 아이였습니다. 몇 번을 계산해보고 다시 해봐도 4호의 아이더군요. 저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서 사모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였고 사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경사가 났다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나쁜 년이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결혼 날짜보다 조금 더 앞당겼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 2명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오에게는 첫째 아이가 사오의 아이라고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울고불고 결혼식 엎어버리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난리였었어요. 저는 우리가 비밀로 해야 모두가 행복하다고 잘 말해주었고 아직까지 비밀을 잘 지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오는 영국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으며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실제 바람기 많은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한 남자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안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연애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